이번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법원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. 법원은 뭐 하는 데냐면 재판을 하는 곳이죠. 재판을 하는 사람은 판사라고 해요. 또 법관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. 같은 말인데요. 이제 우리가 무슨 사건이 생기면 법원으로 가잖아요. 법원에 가서 판사의 재판을 받아서 받는 게 바로 판결이죠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민사사건이라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가서 나 돈 줘. 이렇게 애걸복걸도 하지만 법원에 가서 내가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. 나 대신 받아달라. 국가의 권력, 강제집행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이 민사,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또 형사재판도 있죠.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 하는 게 형사재판인데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요. 그러면 나는 치료비를 받는 건 민사지만 이 날 때린 사람을 벌 주는 거, 벌금을 받도록 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게 바로 형사죠. 형사재판을 하는 것도 다 바로 법원이에요.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법원의 조직이라는 게 나오는데 법원은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. 먼저 지방법원, 각 서울, 대구, 대전, 부산 이런 우리나라가 있으면 지역별로 법원이 있어요.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법원에 가면 되는 거죠. 그 지방법원에서 1심을 해요. 1심, 가장 첫 번째 재판이라는 뜻이에요. 지방법원은 1심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결정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판한대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각 지역별로 나눠진 그 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. 내가 민사면 내가 돈 빌려줬어요. 그런데 내가 돈 빌린 게 인정이 돼서 내 친구는 나한테 1,000원을 갚아라 라는 판결을 받았어요. 그게 바로 1심의 첫 번째 판결이에요. 그러면 나는 만족할 수 있잖아요. 좋아. 그런데 내 친구는 불만일 수 있어요. 아니 왜 내가 돈 갚아야 돼? 나 돈 빌린 게 아니라 나 돈 그냥 얘가 나한테 줘서 받은 거야. 나 갚을 의무 없어.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 친구는 이제 그 1심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라는 걸 할 수 있어요. 항소. 소송 결과에 대해 항의한다는 뜻이죠. 그러면 이 재판은 어디서 해요? 고등법원에서 이제 두 번째 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. 두 번째 재판을 하는 곳. 고등법원, 지방법원의 판결 등에 대한 상소사건의 심판. 두 번째 재판을 했더니 그래도 1,000원 갚아. 똑같은 판결이 나왔어요. 그럼 나는 역시 만족하죠. 내가 돈 빌려준 게 맞으니까 나 받으면 되겠어 이제. 그런데 내 친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.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. 그러면 재판을 몇 번까지 해줘요? 총 3번까지 해준다는 뜻이에요. 한 번 더 재판을 받으려면 상고라는 거를 해요. 상고는 2심 법원,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으로 한 번 더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거를 뜻해요. 그래서 대법원, 세 번째, 최종 법원이죠. 대법원에서는 상고심에 관할한다. 상고심을 수행을 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일반 법원의 상고심, 그래 1,000원 갚아. 대법원도 똑같이 할 수도 있고 1,000원 그냥 갚지 마. 뭐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죠. 그리고 대법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위헌 위법 명령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권, 위헌 법률심판 제청권, 선거소송 재판권 등등이 있다는 거를 또 알아두셔야 돼요. 먼저 위헌 위법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을 보면은 명령규칙 처분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되는데
우리나라의 법률, 여러 법률들이 있잖아요. 뭐 돈 빌리면 갚아야 된다. 사람 때리면 안 된다. 사기치면 안 된다. 뭐 이런 등등의 법률이 있는데 법률 밑에는 법률의 자식인 명령과 규칙이 있어요. 법률보다 더 작은 법률의 일종인데 더 하위 규범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. 이 명령과 규칙은 이제 법률을 지킬 때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놓은 건데 만약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. 헌법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죠. 헌법의 법률이 위반되면 이거는 어디서 재판을 해요?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죠. 그래서 대법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.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. 헌법재판소. 근데 이거는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도 다 같이 있는 기능이에요. 어떤 법원이든 간에 법원에서는 다 자기가 재판을 하다가 이 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헌법재판소에 보낼 수가 있어요. 이 법률 좀 없애봐. 너 생각은 어때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걸 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이라는 용어를 써요. 그런데 이 법률이 아니라 이 하위규범인 명령규칙은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. 심사. 이 명령은 좀 이상해. 명령 자체가 이상해. 규칙 자체가 이상해. 처분 자체가 이상해. 이 심사권은 대법원, 고등법원, 지방법원 다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. 다 있는데 그럼 대법원이 다른 법원이랑 틀린 거는 여기에 대한 최종 심사권이 있다고 해야 돼요. 최종적으로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사한다. 최종적으로. 다른 법원도 다 심사하지만 여기서 최종 심사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선거소송 재판권이죠. 선거소송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어요. 그런데 당선된 사람은 기쁘겠지만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뭔가 잘못됐다.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바로 당선의 유효, 무효를 가리는 소송을 선거소송이라고 하는데 모든 선거소송을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, 국회의원, 도지사급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의 선거소송은 이제 대법원에서만 해요. 이 사람들에 대한 건 1, 2심을 거치지 않아요. 왜? 이 사람들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임기 내내 소송만 하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3심제의 예외를 뒀어요. 그래서 선거소송 재판권은 대법원에 있다.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. 이 부분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법원이 다른 정치 권력인 입법이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. 국회의원이 판사한테 이 법률 어긴 사람 완전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. 이렇게 사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법원은 그 국회나 정부로부터는 독립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파생되는 개념이 바로 법관의 신분상 독립. 그러니까 판사는 자기가 직무상 뭔가 이상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면 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. 그러니까 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.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 갈 정도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파면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재판한다는 이유로 얘를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법관의 재판상 독립.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된다. 이런 또 규정이 있어요. 법관이 누구한테 부탁받고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죠. 독립해서 딱 그 사건 자체만 놓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 다음 개념으로 나아가 볼게요. 심급 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1심은 지방, 2심은 고등, 3심은 대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. 그게 바로 심급 제도예요.
의미를 읽어보시면 법원에 위계가 있다는 거죠. 위계라는 건 순서예요. 일단 지방법원이 1차, 그 위에 고등법원 2차, 마지막 대법원 3차.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제다. 기본 3심제. 그래서 3심제의 예외를 그럼 알아둬야겠죠. 2심제로 하는 게 있고 단심제, 한 번만 재판하는 게 있어요. 2심제를 보면 특허에 관한 재판이라거나 지방의회의원 선거,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2심제로 하고, 단심제, 재판을 한 번만 하는 경우는 비상계엄, 전쟁 난 경우죠. 전쟁 나서 대통령이 우리 지금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평소에는 3심제로 운영을 했더라도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상사태에서의 군사재판은 단심제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다음 대통령, 국회의원, 광역자치단체장, 도지사나 광역시장 같은 사람이죠. 선거재판은 이제 또 대법원에서 아까 단심제로 한다고 했었죠.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이제 상소제도예요. 상소제도에는 크게 항소와 상고가 있는데, 항소는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하는 거고,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다시 한번 재판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. 이 용어를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게 항소고 어느 게 상고인지 알아놔야 돼요. 그래서 항소와 상고제도를 합쳐서 상소제도라고 불러요.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건 항고와 재항고인데요. 항고와 재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걸 말해요. 그럼 판결은 뭐고 결정, 명령은 뭐냐? 참 용어가 많이 나오죠. 아까 전에 민사재판에서 돈 1,000원 빌려줘서 1,000원 갚아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, 결론을 판결이라고 해요. 판결. 근데 이 결론이 아닌 이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 중에 짜잘한 결정이나 명령 등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정식 소송을 통한 이 판결, 결정이 정식 소송의 결론이 아닌 그 판결 이외의 것들을 결정이나 명령, 더 작은 애들을 가리켜요. 그래서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는 항소가 아니라 항고가 되고, 두 번째, 대법원에다가 한 번 더 항고할 때는 이거를 재항고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이것도 용어가 중요하긴 한데, 항고는 이제 1심 법원 거를 2심 법원에 해달라고 할 때, 또 재항고는 2심 법원 거를 3심인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때 쓰는 용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.